네. 오늘 종목별로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개수가 서서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900개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유한타증권 설릉역재지마을 박진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별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연기금리장 막판에 2,000억 넘게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종목들을 많이 들어 올려놔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약간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장 초반에는 일단 기관 관망하는 모습 나타나고 외국인도 소폭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차 등 약간 소폭의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삼성 SDI, 삼성 SD, 아이까지 삼성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모비스, 현대위아, 글로비스까지 기아차까지 해서 대체로 소폭의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좀 강했었던 보험 섹터주들이 오늘 소폭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거래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철강주들의 반등입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원자재 관련주들 최근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원자재 관련 섹터들 쪽이 좀 들썩들썩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장의 좀 관측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유주들, 화학주들까지도 오늘 좀 강세에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섹터주들은 오늘 소폭의 좀 약세 보여주면서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어제 좀 강하게 한미약품과 바이오메드를 기반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오늘 소폭의 좀 약세 내지는 바이오메드는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종근당 꾸준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통주들도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흐름이 바닥을 찍은 모습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마트, 하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까지 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철강주들의 반등이 거래소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하락이 심했었던 LG 디스플레이하고 하이닉스도 어제 강한 반등 이후에 오늘도 반등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2,000선 도전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 섹터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제이콘 텐트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엔터주들의 강세 좀 돋보이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포스코를 비롯한 원자재 쪽 관련주들 상승에 포커스 맞춰주셨으니까요. 상승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가 현재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흐름 좋습니다. 포스코 재밌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나왔는데 이것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 흐름 상당히 좋고요. 기관이 벌써 6주 연속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포스코를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강세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포트를 믿고 투자하면 낭패 볼 때가 사실 많습니다. 얼토당토하게 워낙 바닥인데도 안 좋다라는 레포트 계속 내고 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안 좋은 레포트 나왔었지만 반대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기대치 이상으로 하락한 종목들에게는 레포트가 무의미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강주들한테는 원자재 같죠. 일단 유가가 아직 바닥을 못 찍었습니다만 금리 인상 이후에 원자재들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이라든지 구린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니켈, 금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섹터들 서서히 올라오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을 좀 들썩이게 하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포스코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쇼커버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점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5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잡은 이후에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소외됐던 버려졌던 잊혀졌던 섹터들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해서 되살아 올라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좀 움직여 주어야지만 지수도 어느 정도 더 강하게 견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거래소 시장의 낙폭과대주들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고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사이클을 좀 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포스코를 기반으로 둔다라면 포스코는 한 17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8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면은 직전 고점 부근인 19만 5천 원 부근까지도 일단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지금 5만 2천 원대 저항대입니다. 여기만 돌파되면은 약 한 5만 6천 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1차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는 홀딩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섹터 외에는 대체로 좀 개별 뉴스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SK케미칼이 현재 한 5% 정도 오릅니다. 뭐 신약 허가 관련된 내용도 나온 것 같고 종근당도 흐름 여러 차례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 한 1.5% 정도 오르네요. 이쪽 섹터 어떻게 보세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내내 시세를 낸 한미약품이나 뭐 바이오메드나 코롱생명과 이런 것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 종목들 일단 이슈가 아직 안 나온 뭐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워낙 낙폭과대해서 지금 좀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상대적으로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좀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약간 시프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K케미칼도 이제 바이오 신약이 유럽에서 판매 허가 절차를 밟았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5천 원 저항에 1차적으로 좀 막히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7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SK케미칼은 좀 보유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7만 5, 6천 원대에 저항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근당이라든지 셀트리온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저점에서는 좀 지켜봐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현재 7%대 급등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한다네요. 어떤 뉴스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좀 호재가 될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최근에 각 기업들 보면 화장품을 하겠다, 누구랑 뭐 합작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급반등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신세계도 뭐 인터코스랑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네요. 사실 국내에서 제조업 중에서 수출업 중에서 가장 좋은 섹터 화장품 섹터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화장품 섹터주들이 수출이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이 메리트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21선 부근에서 좀 저항받고 있습니다. 10만 3천 원 부근에 하락하고 있는 21선 저항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추가적으로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완벽하게 10만 원대 안착하는 흐름 확인하시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하락 종목이 더 많기는 한데 딱 공통점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은데요.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군들 좀 간략간략하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보신다라면 어제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들어 올라왔었던 건설주들이 뭐 소폭 초반에 하락하다가 다시 좀 약간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 오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하락주 중에서 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뭐 다들 최근에 올라왔었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조정이라고 일단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하락 종목 중에서 뭐 가장 폭이 크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딱히 없기 때문에 뭐 하락 종목이 이게 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종목을 본다라면 일단 지스마트 글로벌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뉴스에서 뭐 전환권 청구 됐다는 것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2만 4천 원대에 안착에 실패하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2만 1천 원대에서의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코롱생명과학과 코롱 등도 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들을 좀 본다라면 크게 빠지는 종목들은 사실 없다. 다만 이제 결제주 섹터에서 한국 알바결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가중되는 모습이라서 좀 반전의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정치 테마주들도 등락이 좀 워낙 심한 편인데요. 뭐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반면에 그동안 좀 반대편에 있던 그런 정치 테마주들은 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테마주들을 조금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2차 전지 중소형주 코스닥 섹터주들이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